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료를 기점으로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폭염 속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여름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추억의 영화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1회 모기장 영화음악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도를 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땅 독도로 체험학습을 떠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독도를 몸소 배우고 체험한 현장을 BBS가 동행 취재해 오늘부터 세 차례 기획보도로 전해드립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조계종 포교사 고시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됐습니다. 포교사 고시의 첫 관문인 필기시험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2차 면접과 집전평가를 받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달라진 사찰의 모습을 정영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정각 오전 10시 유튜브 생중계로 조계사의 40일공 기도가 시작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온라인 예불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조계사 40일공을 본 조회수는 보통 1000회에서 4000회 정도 됩니다. 평소 신도들로 북적였을 대웅전 안은 텅 비었습니다. 점심시간대만 되면 신도와 시민들로 붐볐던 경내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에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친 영향도 있지만 종단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에선 부처님 참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늘 밑에 자리 잡아 기도하느라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와 시민들은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조계종 총무원은 청사에 용모가 있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환기를 시키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총무원의 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실과 민원실을 닫고 박물관은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불가피한 업무회의는 넓은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했고요. 출장도 자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원은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직원들에게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책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흐른 지금 불교계는 정부와 강력한 불교 방역, 이른바 비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교 교직원 등 65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0대 초반 연령층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도 오늘부터 진행되고 연령별 분산 예약 방식에 따라 오늘 저녁 8시부터는 53에서 54세, 내일 저녁 8시부터는 50에서 52세 예약이 진행됩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여름밤 더위를 피해 고즈넉한 산사에서 추억의 영화 음악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1회 모기장 영화음악회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군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짙게 내린 지리산 자락. 산사의 밤하늘 아래 모기장과 돗자리를 펼치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사람들. 영화 속 추억의 명장면이 한여름밤의 운치를 더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영화 속 메인 테마곡과 배경음악이 클래식 기타 연주와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로 되살아납니다. 불세출의 천재,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보다도 멋진 음악을 만들어냈던 음악사의 거장으로 남아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관객들은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찜통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리산 화엄사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과 좋은 영화를 잘 감상하셔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속에 진행된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다음 달 7일 저녁 한 차례 더 관객들과 만납니다. 더위를 피해 산사에서 감성을 충전하는 사람들. 한여름밤에 펼쳐진 색다른 음악회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대구의 중심 사찰 팔공총림 동화사를 방문해 주지 능종 스님과 함께 대웅전에 참배하고 동별당에서 차담을 가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 추미애의 깃발을 능종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가시를 얻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제가 한참 힘들 때는 화성에 있는 용주사에 가서 한참 기도를 했더니 이 재편의 기운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능종 스님은 책 표지에 쓰인 우리 함께 손잡고라는 글귀가 마음에 든다며 바쁜 일정 속에 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답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의 고택에서 북 콘서트도 가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하고 도를 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미온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에 비판이 거센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땅 독도로 체험학습을 떠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독도를 몸소 배우고 체험해가는 현장을 BBS 불교방송이 동행 취재했는데요. 오늘부터 세 차례 기획보도로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독도는 우리 땅 외침이 힘찬 백고동처럼 빗속 부산항을 깨웁니다. 국립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라호로 독도 체험학습을 떠나는 3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선상 강연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회원과정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상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89개 부속도서, 200여 종의 어류와 60여 종의 식물, 독도가 울릉도보다 100만 년 먼저 생긴 맏형이라는 사실까지. 독도는 더 이상 지도 속 작은 점이 아닌 동해바다 한복판, 천혜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우리 독도에 대한 그런 영유권들을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왔다고 하면 뭐 그거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독도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독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군 부사관 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독도의 새로운 사실에 꿈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이 힘들 때도 이제 내가 독도를 갔다 왔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독도 여행을 가면서 정말로 군인이 되었을 때 나라를 이바지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일 양국 어른들의 정치외교 이슈로만 접했던 독도. 꿈나무들은 내일 아침 마주할 독도를 단순한 우리 땅 독도가 아닌 정의롭고 강대할 우리 미래의 아이콘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런 의미에서 독도 체험 학습은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해서 느끼는 그 세대들이 꾸려갈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천연고찰 부산 기장군 장안사 인근에 산업 폐기물 매립 처리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매립 시설 건설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산하 환경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는 장안사 인근에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 처리 시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반대 결정을 내려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장안읍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이후 원전 밀집 지역으로 기장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장안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연고찰로 대웅전과 석조, 석가열의 산불자상 등 수점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장안사의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훼손되고 악취와 오염수가 주거지와 장안사 계곡으로 흘러와 기장군민의 정신적 휴식 도량으로 자리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포교사들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일꾼들인데요. 포교사 고시의 첫 관문인 필기시험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2차 면접과 집전평가를 받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법의 길로 막 들어서려는 예비 포교사들의 모습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포교사 교시 1차 합격자는 31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남 포교사단 내 서부와 중부, 동부 총괄팀별로 시간차를 두고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전법과 포교 원칙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받으셨을 텐데 혹시 느낀 점이나 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진주 경상대학병원이라는데 안에 법당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병원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병원에서 환자들을 갖다 옆에서 간호하는 이런 그게 되나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경남 포교사단 지도법사 흑영 스님으로부터는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대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또 거룩한 가르치시는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승불자로서 갖춰야 할 4가지 큰 소원이 있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포교사가 되면 어떤 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심층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1차 합격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목탁 집전은 포교사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집중됐습니다. 다음은 3대1을 올리겠습니다. 3대1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치기만 한다고 때리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은 연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목탁을 굴리십시오. 때리지 말고. 집전 면접을 본 1차 합격자들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조교사에서 품식을 거치면 전법 현장에서 포교 원력을 펼치는 새내기 포교사가 됩니다. 한편 이날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에서는 불교 성전을 보시하며 1차 합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대승불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공사상과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조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심 수행도량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안양본원 3층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9회 계절 발표회를 열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세상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법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안유숙 동국대 박사는 대행스님의 주인공관법은 나를 보는 단계,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아는 단계, 나와 둘이 아닌 나툼의 구경경지를 이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각자가 깨어나는 수행뿐만 아니라 선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나아가는 게 나툼을 위한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오대산 환수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시대 왕실의 국가 의례와 행렬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은 지난 15일부터 황치석 작가 초대전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 의례 북끝으로 펼쳐낸 조선왕실의 기록화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시대의 국가 의례와 행렬을 묘사한 기록화, 반차도를 재해석한 황치석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의 창작 작품 천년의 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그린 것으로 BTS 음반 등 현대기술이 집약된 기록 매체들도 그려넣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구히 보존되길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제주지부 동문회가 대학 전법센터 건립을 위한 천일발원 200일 모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0일 모심법회에선 불사에 동참한 동문들이 금강경 사경본을 부처님 전에 봉안하고 청년불자들의 구심적 역할이 될 대학 전법센터 건립이 원만 성취되길 기원했습니다. 대관련 제주지부 재학생 동문회에서는 대학 전법센터 천일발원 원만 회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대학 전법센터 건립불사에는 지금까지 전국에 178명이 동참한 가운데 3억 1천여만 원의 금액이 약정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7세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상과 친해지는 디지털 라이브 페인팅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이 신라미술관에서 직접 미륵 3존부를 마주하고 불상과 보살상에 대해 알아보는 이 프로그램은 태블릿 PC 속 불상 도안에 색칠을 하고 실제 불상에 색을 입혀보는 과정을 통해 불상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안내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고 문체부는 전국의 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뷰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 미용, 성형 등 K-뷰티 자산을 다른 한류 문화자산과 연계해 아시아 뷰티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K-뷰티 육성은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마련 중인 서울 비전 2030에도 포함될 걸로 전해졌고 서울시는 뷰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모기장을 펴놓고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추억의 영화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유와 힐링이 더욱 간절한 이때 온전히 나를 위한 힐링 여행을 산사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7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